은퇴 후 남는 시간에 뭘 할까 고민 끝에 남편과 함께 방송대 편입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좋다는 분이 계십니다. 책을 읽고 인강 듣고 레포트 쓰고 코로나 때는 시험 대신 과제물 내고 했는데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40년 전 공부하던 기분으로 돌아가서 적은 비용으로 지적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뭘 하든 관심 별로인데 학교는 레포트 하나, 과제물 하나하나 학점으로 피드백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격증보다는 평생 공부가 모토인지라 자식 또래부터 동년배까지의 교수님들의 새로운 지식을 마구 흡수하고 자극받고 있답니다. 좀 어렵기는 해도 대만족입니다. 아들, 딸 모두 부모님들들 심심할까봐 걱정은 안 해요. 너무 자랑하고 싶답니다. 돈 많이 안 들어서요. 전부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도전해보시길 강추하십니다. 시험 없이 학기마다 입학할 수 있답니다. 직원 25명이 근무하는 지방 중소제조업체에 다니는 어씨는 4년 후 법정 정년 60세를 맞이합니다. 30년 넘게 일해왔던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것도 서글프지만 은퇴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불만입니다. 조금 일찍 퇴근해 하루 4시간씩 폴리텍 대학의 신중년 특화 단기 프로그램을 수강해 차량 정비 및 지게차 운전 정비 전문가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싶지만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하는 현재 근무 시간을 감안하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어씨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친구한테 들어보니 폴리텍 신중년 특화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 50세 이상을 우선으로 뽑고 훈련비가 전액 무료인데다 출석률을 80%만 채우면 식비와 교통비도 지급해주고 재취업도 알선해준다고 들었다며 이렇게 좋은 재취업 프로그램이 있어도 짬이 나질 않아 받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평생학습의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수없이 많다고 해요.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기회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공부가 지겹지도 않냐며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 많기도 해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즐겁게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일과 공부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은퇴 후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 긴 시간을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려면 다양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여행과 지인과의 담소만으로 채우기에는 매우 광대한 시공간이랍니다. 여행과 놀이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상당한 체력도 요하고요. 공부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면 학습은 무엇이든 내가 알고 싶은 것이나 평소 궁금했던 것을 배우고 익혀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차이점이 있지요.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없는 사람은 정체되거나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여러 현상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활력 있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은퇴 후에 평생 학습을 세울 때에는 다음 5가지를 고려해야 해요. 첫째, 평생 학습의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평소 자신이 궁금해하던 것이나 일 때문에 뒤로 미루어 놓았던 것들, 어린 시절 꿈들을 떠올려보면 생각보다 많은 대상을 목록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리스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실행하는 계획을 짜면 됩니다. 둘째, 평생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독학, 독서 모임, 대학 입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평생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학은 어디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단한 의지가 없으면 오래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학습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은 방송통신대학이나 대학부설 평생대학을 이용해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전공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일반 대학에 비해 학비가 저렴합니다. 같은 학습을 하는 사람끼리 친해질 수 있는 것 또한 큰 덤이지요. 단 평생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은 대학과정이므로 배우는 내용이 다소 이론적인 면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평생학습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은 그야말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리가 없는 한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루 3끼 식사하거나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것처럼 생활습관처럼 굳어져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학습하다 보면 생활 패턴의 하나로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평생학습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 평생학습을 학창시절의 공부처럼 전투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요.
다소 느슨하게 요일별로 오전, 오후, 저녁 시간으로 구분해 일주일에 최소 5회 이상은 학습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학습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 도서관, 카페 등 다양한 곳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외출하는 사람이라면 주요 동선상에 조용한 카페를 물색해 놓고 화이트 노이즈를 즐기면서 학습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평생학습의 결과물을 남기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이나 현역시절의 공부는 점수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점수나 목표로 하는 점수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평생학습의 결과물은 특정 점수를 얻기보다는 삶의 목적을 남기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순 또는 8순 생일 때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자서정이나 수필집들을 자녀나 지인들에게 선물로 증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는 반드시 필기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등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세상과 공유해도 좋고요. 멋지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갈무리하면 아름다운 그림으로 기억될 수 있겠지요. 모두 은퇴 후 잘 준비하셔서 멋진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